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0월 13일 평일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핵심 대권 주자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 대출마저도 지금 막히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아주 꾹꾹 눌러버리는데 대출마저도 안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경매, 대출, 실거주, 지역 선정 등 정말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2차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얘기 드렸고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 집 장만하는 것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고요. 자,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불로소득 환수라고 있습니다. 자,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으로 취하지 않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로소득을 환수를 하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정말 상반되는 의견을 줬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등하고 주거 안정이 이번 대선 공약의 주요 이슈가 됐다. 대선 공약이라고 하면 교육이나 국방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으로 공약까지 옮겨갔습니다. 야당 주자들은 도심에 주목하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홍준표 후보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 안정,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국토보유세 부과, 보유세 강화,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비필수 부동산 부담 제한 강화. 자, 이낙연 후보 보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에서 신도시 조성, 토지 공개념 3법, 보유 부담 강화, 보유세 강화한다는 뜻이겠죠. 청년 주거급여 확대. 그러니까 둘 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본소득, 즉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 김영삼 정부 때 200만 호가 이제 들어섰죠.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해서 이제 200만 호가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기본주택입니다. 기본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100만 호를 건설을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 공약이고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결정은 난 건 아니지. 기본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9세에서 29세 청년 1인당 연입니다. 125만원.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 포함해서 1년간 125만원이고요. 2024년 이후에 1인당 연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늘어나는 거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 세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부동산 세수가 무려 한 750조가 거쳤고 20년 동안 세금 강화를 크게 해서 나라의 곳간을 많이 채워놓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주택. 자, 건설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제공을 할 거고, 근데 건설 원가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는 정말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임기 내 100만 호 공급. 전체 250만 호입니다. 전체가.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이거를 건설을 하는지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자, 주택 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장기 임대주택 일괄 관리 위한 전담기관도 도입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겠다? 강화하겠다. 전 국민 1,000만원 장기 10년에서 20년 전 국민 1,000만원 장기 대출 1,000만원. 야, 이 1,000만원 대출이에요. 1,000만원. 지금 1,000만원으로 솔직히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저축 전 국민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 도입. 아니 이거 다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금리가 4% 5%였을 때 우리 웃 어른들이 계속 저축을 하고 돈을 받던 시절인데 이거를 달성을 하겠다? 아니, 경제에 맞게 제발 공약을 내셔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1년 동안 돈을 지급을 해주고 부동산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감시하게끔 만들어주고 기본주택, 임대주택을 250만 호나 건설을 하고요. 기본대출도 1,000만 원밖에 해주지도 않고 저축도 1,000만 원 한도로 하라고 그러고 이거 참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금자리론도 중단 수선, 모집인 대출 연말까지 금지다. 유일하게 실수요자에게 지급을 해줬던 이 보금자리론 6억 이하만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는 보금자리론마저도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판매 중단 단계에 들어갔고 보금자리론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연말까지 중단된다. 신혼부부들이나 정말 좀 실수요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카드였어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60-70% LTV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골라가지고 정말 구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찬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기자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승인까지 놔줬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고 70%라는 LTV가 제공되는 이것마저도 지금 막혔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이제 5번째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론 규제 검토까지 나왔습니다. DSR 조기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망하고요. 사업, 생활자금 성격에 따라서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내가 급하게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부동산에 쓸 것도 아니고 내 생활자금으로 쓸 건데 지금 당장 급한데 내가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차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카드론까지 규제하면 어떡합니까? 왜? 카드론의 성격이 뭡니까? 신청하자마자 1분 이내로 바로 주는 겁니다. 뭐 보지도 않고 내가 신용카드 쓰고 있으니까 고금리와 한도로 인해서 1분 이내로 대출을 해줘서 좀 내가 급한 불을 끄겠다 이런 성격을 띠는 게 바로 카드론인데 장기 카드 대출 규제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 고심이 깊다. 가계대출 총량을 축소하려면 카드론이 규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주요 수요층인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에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연하죠. 1분 이내로 바로바로 나오고 바로바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간으로 갖고 가는 대출이 아닙니다. 단기간으로 쓰고 빨리 빠지고 갚아야 되는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대출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전체 카드 대출 이용액이 5.8%나 늘어났으니까 너네들 이거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가지고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신용점수가 정말 많이 깎입니다. 이거를 장기간에 대출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3달 내지로 빨리 쓴 다음에 갚는 게 중요하거든요. 6%대가 무엇인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대출을 지금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홍남기와 모순된 기재부 내년 집값 급등 전제로 예산 짰다. 또 매수 시그널을 줬습니다. 또 아니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매수 시그널이고 집값이 또 오른다는 전제합니다. 이게 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한다. 아니 같은 자산인데 왜 부동산은 오르고 왜 주가는 하락을 하나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8월 31일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국세가 338조 여전히 세금만 걱정하고 있는 이 정부입니다. 다 부동산 세금, 종합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이런 거에서 다 세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양도소득세에서 정말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실거주 한다고 절대 팔지도 않고요. 세금 나가니까 절대 팔지도 않고, 전세 주면은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있느냐?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가 갑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투기 세력과 빚내서 투자하는 세력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도대체 어디에 쓸 예정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실수요자들 압박해가지고 도대체 본인들에게 얻어가는 게 뭔지, 정부의 6% 달성하는 이 예상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고요.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떨지 정말 그 부분부터 좀 보심 있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폭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핵심 대권 주제 공약과 이 대출마저도 막히는 보금자리론이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는 본인에게 잘 맞는 주택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